인천 퀴어 축제가 지역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최 측은 관할 당국이 장소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축제를 강행하려고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대신 백석교단이 10일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교계 통일선교 관련 단체가 모여 선교통일 한국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여러 통일 정책들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 기아 대책 호프컵이 11일 막을 올립니다. 기아 대책은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기독 독립운동가들이 1919년 3.1운동에 이어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퀴어 축제가 지역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관할 당국이 장소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주최 측이 축제를 강행하려고 하면서 반대단체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퀴어 축제가 예정돼 있던 동인천역 북광장. 오전부터 퀴어 축제 주최 측과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대치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당초 오전 11시부터 이 광장에 부스 40여 개를 설치하고 오후에 공연과 퍼레이드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인천 동구청이 광장 사용을 최종적으로 불허했지만 주최 측은 강행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나서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벌였고 사실상 예상됐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인파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주로 지역교회 성도와 주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팠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피켓이라도 만들어서 나와봤습니다. 과한 노출과 선정적인 몸짓으로 논란이 됐던 퀴어 퍼레이드 차량이 광장 인근 인천 송림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보호해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광장이 난장판이 돼버리자 주말 영업에 차질이 생긴 주변 상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생하려면 시장을 갔다 와야 되잖아. 그조차도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잖아. 다 나갔으니까. 오전차가 잘못했어. 국민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오늘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나. 우리 공항에 빠져버렸어. 광장 한켠에선 공연과 퍼레이드를 진행할 수 없게 된 퀴어 축제 참가자들이 경찰과 반대 세력에 둘러싸인 채 춤을 추고 환호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장로교단 중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는 예장통합과 합동, 대신 백석교단이 10일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열린 예장통합총회는 명성교회 교인들과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치로 시작 전부터 혼란을 빚었습니다. 시위 현장 한편에선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긴장 속에 열린 개회 예배에서 이명석 신임 총회장은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변화하란 주제로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전계현 총회장은 하나님이 총신대 문제와 여러 총회 행정적 문제들에 관여하셨다며 총회를 통해 교회가 세상에 평안과 소망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장합동 총회에선 총신대 개혁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됩니다. 또 오정현 목사의 위임 자격 문제, 동성애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헌의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제41회 예장 백석대신 총회는 올해 법원 판결에 따라 교단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유충국 총회장은 한국교회 하나됨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정치 프레임에 갇힌 총회가 아닌 전도 프레임으로 나아가는 총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한반도에 다시 한번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로 관련 단체들이 선교통일 한국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선통협 관계자는 한국교회의 수많은 통일선교 정책들을 모으고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단일 창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 있었던 한반도는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시 한번 평화적 분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고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정책에도 앞장서기 위해 선교통일한국협의회가 창립 예배를 가졌습니다. 선통협은 앞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 통일된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계기로 지난 5월 조직위원회를 처음 발족한 바 있습니다. 선통협의 목표는 교계 통일 선교단체 및 전문가, 교회 및 교단, 해외 선교단체의 개별적 사역을 하나로 묶고 한국교회 연합 사역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란 이슈가 한국 사회에 크게 대두되면서 한국교회 내에 통일선교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선통협은 선교와 교계, 통일선교계 등이 모여 한국교회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선교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통로로 사역할 예정입니다. 창립을 축하한 교계 지도자들은 선통협이 한국교회가 한반도 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통일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정책이 하나 되고 기도가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돼서 이 역사를 밀고 들어가면 통일 시대에 새로운 꽃을 피워서 한반도가 세계 열방에 자 이렇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증거되라. 선통협은 먼저 통일에 대비해 연구나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자료 보급 등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통일선교에 새바람을 몰고 올 선통협의 역할에 교계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제3국 아이들에게 축구로 희망을 전하는 2018 기아대책 호프컵이 11일 막을 올립니다. 기아대책은 호프컵에 참여하는 10개국 120여 명의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회에 이어 이번 호프컵에서도 안정환 축구 해설위원이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안 대회장은 축구공 하나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이 대회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엔 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3개국 등 10개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아이들도 참석해 당찬 포부를 전했습니다. 카메룬 축구팀 주장인 소미로맹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라며 꼭 우승해 트로피를 조국에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프컵 개회식은 11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예선전은 13일과 14일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펼쳐지며 결승과 시상식은 15일 진행됩니다. 기독 독립운동가들이 99년 전 3.1운동에 이어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내 기독교인들이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등 임시정부 지원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독교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오일환 전 보훈교육연구원장은 임시정부의 수립은 국권을 상실한 이후 9년 만에 민족 정통성을 회복한 사건이라며 한반도 역사 최초로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면서 민족사의 신기원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오 전 연구원장은 그러면서 안창호 선생과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이동희 국무총리 등 기독교 정신으로 각성된 인물들이 임시정부의 수립을 주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국내 기독 독립운동가의 역할도 조명했습니다. 서강대학교 윤정란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서울과 평양, 강원도, 제주도 등지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배포하고 대한국민회,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와 같은 단체를 조직해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생지옥이라 불리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번엔 목사 일가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유목민족인 풀라니족으로 추정됩니다. 데일리 포스트 나이지리아는 최근 아보농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아다무기양 우린 목사와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교회에서 불에 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커다란 칼과 총으로 무장한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총을 쏴 목사 가족을 학살한 뒤 교회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는 올 8월까지 무려 6,000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무슬림 공격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한 건설사가 한 평도 안 되는 초소형 캡슐 주택을 짓고 있어 논란입니다. 바르셀로나 건설업체 하이브 4.0은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은 캡슐형 주택을 건설해 월 26만 원에 임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대와 TV, 수납 공간이 갖춰진 이 공간은 한 평도 채 안 되는 넓이로 주방과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한 정치인은 트위터에 묘지에 가면 비슷한 집들이 많다. 우린 그걸 관이라고 부른다며 반감을 드러냈지만 회사 관계자는 적절한 주택은 분명 아니고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을 것이지만 저소득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갑부들이 지구 종말에 대비해 뉴질랜드에 초호화 벙커를 짓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사교 모임에서 이야기되던 지구 종말의 날 대피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형 지하 벙커 제작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몇 달 사이만 해도 대형 벙커 2채가 뉴질랜드로 운반돼 지하에 묻혔다며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구입한 벙커는 800만 달러, 하나로 약 9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들이 종말에 대비해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외딴 위치와 느슨한 비자 규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중재로 마련된 예멘 평화회담이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예멘 특사는 예멘 반군 대표 측 불참으로 예정된 평화회담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회담 무산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예멘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멘 정부와 반군의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반군 대표단이 계속 제네바행을 미뤄 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중동 최빈국인 예멘에선 2015년부터 3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만여 명이 숨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소방청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의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전국 119 구급대와 상황실 근무 요원의 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등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119로 메르스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대신 전용 구급차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소방청 중앙구급 상황관리센터 관계자는 메르스 예방을 위해 수시로 손을 씻을 것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갈 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습니다. 정부의 투기 지역 지정 확대 등 조치에도 집값 하락보단 상승 기대가 높아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걷어들이는 사례가 많은 겁니다. 대출 규제와 투기 지구 지정 확대 등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노력에도 매도자들은 오히려 콧대가 높아졌고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에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1월 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능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59만 4,90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1,400명이 증가한 겁니다. 수능 지원자는 2010년 이후 줄곧 60에서 70만 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0만 명대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재학생 지원자가 늘었는데 이는 고3 학생 수 자체가 지난해보다 약간 많았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한 총실의를 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직무대행을 선출하려면 2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지만 23명만 참석해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감리회 총실의는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감리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지난달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오는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난민과 함께 사는 세상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제인 윌리엄슨 법무관 등이 참석해 유엔 난민기구와 종교계의 난민 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노아 선교단이 교회 찬양팀과 교역자를 대상으로 무료 레슨을 진행합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이번 레슨에선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여 등의 찬양곡으로 2시간가량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은 선착순 20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비전을 나누기 위한 세계 비즈니스 미션 아카데미가 내달 22일부터 24일 양평 한화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본죽 최부기 대표, 세계선교협의회 한정국 목사 등 비즈니스 선교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경영과 재정,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리더십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